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건강하게 지속하고 일상생활의 활력을 유지하며 나아가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이 필수적입니다. 기초 체력은 단순히 근육이 많거나 달리기를 잘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조화롭게 발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초 체력은 우리의 몸이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여가 활동을 즐기며 스트레스와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신체 능력의 총체입니다. 이러한 기초 체력은 단순히 운동선수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장을 보고 자녀와 놀아주고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는 등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필요합니다. 기초 체력이 튼튼하면 만성 질환 예방, 스트레스 감소, 수면의 질 향상, 정신 건강 증진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각 구성 요소를 효과적으로 키우는 방법과 함께 지속 가능한 건강 습관을 만드는 총체적인 접근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심폐지구력은 오랫동안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엔진과 같습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걷기는 가장 접근하기 쉽고 부상 위험이 적은 운동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으며 점차 속도를 높여 빠르게 걷거나 경사를 걷는 방식으로 강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달리기는 심폐 기능 향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걷기와 달리기를 병행하는 인터벌 트레이닝 방식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달리는 시간을 늘려나갑니다. 자전거 타기는 무릎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효과적인 심폐 운동입니다. 실내 자전거나 야외 라이딩 모두 좋습니다. 수영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며 관절에 부담이 적어 부상 위험이 낮습니다. 심폐 기능 강화에 매우 탁월합니다. 줄넘기는 짧은 시간에 높은 심박수를 유지할 수 있는 고효율 운동입니다. 공간 제약이 적고 도구도 저렴합니다. 등산은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심폐지구력 운동입니다. 다양한 경사와 지형은 더 높은 운동 효과를 제공합니다. 빈도는 주 3회에서 5회가 적당합니다. 강도는 운동 중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가 좋습니다. 땀이 나기 시작하고 약간 숨이 차는 느낌입니다. 초보자는 10분씩 짧게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나갑니다. 위에서 언급된 유산소 운동 중 자신의 흥미와 신체 상태에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운동 강도와 시간을 갑자기 늘리지 마세요. 처음에는 낮은 강도로 짧게 시작하여 몸이 적응하면 점차적으로 시간, 빈도, 강도를 늘려나갑니다. 예를 들어 걷기 30분으로 시작했다면 다음 주에는 걷는 속도를 조금 높이거나 걷는 시간을 35분으로 늘리는 식입니다. 근력은 순간적인 힘을, 근지구력은 그 힘을 오래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 몸의 기본 동작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스쿼트는 하체 근력 및 코어 강화에 좋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자세로 시작하여 점차 깊이를 늘려갑니다. 런지는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 향상에 좋습니다. 푸시업은 가슴, 어깨, 삼두근 강화에 좋습니다. 벽에 대고 시작하거나 무릎을 꿇고 하는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플랭크는 코어 근육 강화에 좋습니다.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피 테스트는 전신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고강도 운동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덤벨, 바벨, 캐틀벨, 운동 머신 등을 활용하여 특정 근육군을 집중적으로 단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생활 동작과 유사하며 전신 근육 발달과 호르몬 분비에도 유리합니다. 6회에서 12회 반복 가능한 무게로 2에서 4세트를 시행합니다. 근력 훈련은 세트 사이에 1에서 2분 정도 휴식이 적당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부상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맨몸 운동이나 가벼운 무게로 정확한 자세를 익히는 데 집중하세요. 근육이 운동에 적응하면 점차적으로 무게, 반복 횟수, 세트 수를 늘립니다. 복부, 허리, 엉덩이 근육으로 구성된 코어 근육은 신체의 중심을 잡아주고 모든 움직임의 기반이 됩니다. 코어 근육이 튼튼하면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다른 근력 운동의 효율을 높이며 일상생활에서의 균형 감각과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플랭크, 브릿지, 버드독 등의 운동으로 꾸준히 단련해야 합니다.
유연성은 관절의 움직임 범위를 늘려 부상을 예방하고 운동 효율을 높이며 자세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동 전에 몸을 데우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리기 위해 움직임을 동반하는 스트레칭을 꼭 합니다. 운동 후에도 근육을 이완시키고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정 자세를 유지하는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는 전신 유연성과 코어 근력, 균형 감각을 동시에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스트레칭은 매일 해야 합니다. 최소한 근력 운동 후에는 반드시 정적 스트레칭을 포함합니다. 각 스트레칭 동작을 15에서 30초간 유지하되 동작 후 절대 반동을 주면 안 됩니다. 스트레칭은 약간 당기는 느낌이 들지만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합니다. 운동 전 동적 스트레칭, 운동 후 정적 스트레칭을 기본으로 합니다. 체지방 감소에는 유산소 운동이, 근육량 증대에는 근력 운동이 필수적이므로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 운동과 휴식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체지방 감소와 심폐지구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라고 할 정도로 먹는 음식은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세 가지 주요 영양소를 적절한 비율로 섭취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회복과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닭가슴살, 생선, 콩류, 계란 등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탄수화물은 운동의 주된 에너지원입니다. 현미, 통곡물, 채소, 과일 등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지방은 호르몬 생성과 비타민 흡수에 중요합니다.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유 등 불포화 지방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가공식품, 설탕, 트랜스 지방은 철저히 제한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염증을 유발하고 체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물은 신체 기능 유지와 노폐물 배출에 필수적입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이상 섭취를 권장합니다. 일상생활 속 활동량을 늘리도록 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봅니다. 짧은 거리는 걸어 다닙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을 합니다. 근무 중에 수시로 서서 일하거나 스트레칭을 자주 합니다. 활동적인 취미를 가져봅니다. 수면은 근육 회복, 호르몬 균형, 정신적 재충전을 위한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성인 기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목표로 합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납니다. 잠들기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침실은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력 저하, 체지방 증가, 근육 손실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충분한 휴식, 긍정적인 사고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꾸준히 실천합니다. 하루아침에 체력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짧더라도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몸이 적응하면 운동 강도나 양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임을 기억하고 휴식과 조절이 필요합니다. 운동 전에 5에서 10분간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활동은 부상 예방 및 운동 효율 증진에 필수적입니다. 본 운동 후에 5에서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은 근육 피로를 줄이고 유연성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은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평생 건강한 삶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오늘부터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운동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신이 흥미를 느끼고 지속 가능한 운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고 충분한 영양 섭취와 질 좋은 수면,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병행된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강인하고 활력 넘치는 기초 체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몸이 튼튼해지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선사할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